38,000명. 이 숫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새로 생겼는데도 신청이라는 절차 하나에 막혀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이 숫자는 불과 3개월 전인 2026년 3월 기준 실제 통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혹시 예전에 기초연금 심사에서 한번 탈락하셨던 분 계신가요? 반갑게도 오는 2026년 7월부터는 자격만 다시 갖춰지면 어르신분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셔도 정부가 알아서 신청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똑같이 예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도 7월이 되면 어르신들이 상황이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정부가 알아서 기초연금을 챙겨드리지만 다른 어떤 분은 자격이 똑같이 생겼는데도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시게 됩니다. 과연 이 두 분의 운명을 가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이것 하나를 미리 해두셨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위 두 부류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끝까지 보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들의 운명을 가를 이것의 정체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인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혹시 내가 지금은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다시 자격이 생기면 정부가 알아서 좀 챙겨봐 주세요 하고 미리 예약을 걸어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약을 해두시면 정부가 5년 동안 매년 한 번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약을 미리 해두신 어르신은 오는 7월부터 수급 자격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정부가 알아서 기초연금 신청을 처리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집에서 편안하게 가만히 계셔도 연금 신청까지 끝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예약을 안 해두신 어르신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새로 생기셨더라도 정부가 자동으로 챙겨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만 하는데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두 부류의 차이가 바로 이 예약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 하나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르신들께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내가 만약 예약을 해뒀다면 다가오는 7월부터는 대체 정확히 뭐가 어떻게 자동으로 된다는 건데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알맹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맹이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예전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르신들께서 이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예약을 미리 해두셨더라도 절차가 꽤 번거로웠습니다. 즉, 정부에서 이제 기초연금 받으실 자격이 생기셨어요 하고 반가운 안내문은 보내줬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신분증에 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까지 그 복잡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다 갖춰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중간에 아예 포기해버리신 어르신들이 바로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3만 8천 명이나 되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도 서류 챙기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7월부터는 확 달라지는데요.
정부가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 걸 확인하게 되면 어르신께서 직접 신청하지 않으셔도 아예 신청하신 것으로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간주 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가 어르신을 대신해서 기초연금 신청 버튼을 꾹 눌러주는 겁니다. 게다가 복잡한 서류도 다시 안 내셔도 됩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이미 한 번 내셨기 때문에 정부가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그 사이 가족 구성이 바뀌었거나 재산에 큰 변동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동이 없으시다면 기존 자료만으로 모두 알아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예전에 심사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통과 기준선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셨던 분들도 올해 자격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예약을 미리 꼭 걸어두시라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 변경은 대부분 조용히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뉴스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정직한 정보통은 이런 복지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내 상황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딱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이미 이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지금 따로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는 7월부터 어르신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순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정부가 알아서 기초연금 신청을 척척 처리해 줍니다. 세 가지 경우에서 가장 마음 편하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전에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셨는데 그때 이력 관리는 따로 신청 안 해두셨던 분들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다시 수급 자격이 생기셨더라도 정부가 자동으로 챙겨주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자격이 생겼는지 본인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기초연금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담당자에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꼭 함께 신청해 주세요 라고 잊지 말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다루는 게 편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초연금을 아직 한 번도 신청해 보지 않으신 분들인데요. 혹시 나는 재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텐데 뭐하러 신청해 하고 미루셨더라도 이번 기회에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설령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시더라도 신청하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 두시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정부가 매년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대신 확인해 줍니다. 그러다가 수급 자격이 딱 생기는 순간 정부가 먼저 알아서 기초연금을 챙겨주니까 아주 든든한 예약을 미리 걸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드린 핵심 내용 딱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는 2026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어르신께서 직접 신청하지 않으셔도 정부가 자동으로 신청을 처리해 줍니다.
게다가 복잡한 서류도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하지만 이 편리한 자동 신청 혜택은 과거에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예약을 미리 신청해 두신 어르신들께만 적용됩니다. 셋째, 만약 이 예약을 아직 안 해두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재신청과 함께 이력관리 예약도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예약 유지 기간은 딱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는데요. 혹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정책 변화와 지원금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정보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